오늘 낭독할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지은이 피터 린치, 워런 버핏과 더불어 살아있는 월스트리트의 전우로 통하는 투자자다. 1967년부터 1969년까지 한국에서 포병대 중위로 근무한 바 있다. 마질란 펀드를 2천만 달러 인수한 후 13년간 운용하여 660배에 달하는 140억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로 성장시켰다. 존 러스차일드, 타임, 포춘, 뉴욕타임스 등에서 전문 기고가로 활동했다. 피터 린치의 후기작,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증권 투자로 돈 버는 비결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1부 투자 준비, 2부 종목 선정, 제3부 장기적 관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다. 주식 투자 능력은 유전인자로 좌우되지 않는다. 누구는 투자 감각을 타고났는데 자신은 타고난 감각이 없는 탓에 손실을 보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내 유람 위에 시세 표시기가 달렸던 것도 아니다. 펠레가 어린 시절부터 축구공을 갖고 놀았던 것처럼 주식 시세가 담긴 종이를 갖고 논 것도 아니었다. 내가 아는 한 아버지는 GM의 주가를 확인하려 부산이 자리를 뜬 일도 없었고 어머니도 불황기에 ATT의 배당금을 확인한 일도 없었다. 돌이켜 확인해보니 내가 태어났던 1944년 1월 19일은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했던 날이다. 태어난 후 내가 아직 병원에 머물던 주간에는 지수가 더 내려갔다. 당연히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주장하는 린치의 법칙을 증명한 최초의 사례였다. 린치의 법칙이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시장이 하락한다는 법칙이다. 정작 내 친척들은 대부분 주식을 불신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는 7남매 가운데 막내다. 나의 삼촌들은 대공황 당시 모두 성년이었고 1929년 대폭락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주식을 권하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들어본 유일한 투자 사례는 할아버지 진 그리핀이 시티지 서비스 주식을 매수한 경우다. 할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였다.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수도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뉴욕으로 여행하던 중에 이 회사가 석유회사라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팔아버렸다. 이후에 시티즈 서비스 주식은 50배가 올랐다.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인은 전반적으로 주식을 불신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시장은 3배로 뛴 데 이어 다시 2배로 뛰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80년 호황기보다도 더 이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강세장이 되었지만 삼촌들은 주식 투자를 도박장에 주사위 노름 보듯이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했다.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지로 마라. 위험한 놀이에 결국 재산을 모두 날리게 된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처럼 주식시장에서 재산을 모두 날릴 위험이 적었던 시기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나는 당시 정황에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다. 또한 소액 투자자들이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비관하거나 낙관하느라 강세장에 투자를 시작하고 약세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자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수학 교수를 거쳐 존 행콕 파이낸셜에서 최연소 감사를 역임한 근면한 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병에 걸렸고 10살이 되던 해에 뇌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비극으로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다. 나는 11살이 되던 해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를 돕겠다고 결심하고 캐디 일을 시작했다. 처음 일을 한 날은 1955년 7월 7일이었다. 이날 역시 다우존스 지수는 467에서 460으로 떨어졌다. 이미 골프를 배운 11살 소년에게 캐디는 기막힌 일자리였다. 단지 골프 코스를 돌아다니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말이다.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가 아침 6시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주일 내내 버는 돈보다 내가 오후 한나절에 버는 돈이 더 많았다. 이보다 나은 일자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캐디 일에 더 미묘하고도 중요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스턴 교회에 있는 브레이 번 컨트리 클럽 같은 회원 전용 클럽이 더욱 그랬다. 질레트 폴라로이드는 물론 피델리티 등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나의 고객이었다. 조지 설리번의 공을 찾아주다 보니 결국 내 일자리도 찾게 되었다. 브레이번과 같은 클럽의 탈의실을 거쳐서 한 기업의 중역으로 고속 승진한 캐디의 사례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었다.
주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골프 코스는 증권거래소 입회장 다음으로 좋은 곳이다. 회원들은 드라이브로 슬라이스나 훅을 친 후 골프 코스를 돌며 최근에 거둔 투자 성공담을 열정적으로 늘어놓곤 했다. 한 라운드를 도는 동안 내가 골프 요령 5가지를 알려주면 회원은 그 대가로 주식 정보 5가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당시에 정보를 얻어도 투자할 돈은 없었지만 페어웨이에서 다양한 성공담을 들으면서 주식시장이란 돈을 잃는 곳이라고 하던 우리 가족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고객 중 많은 사람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중 일부 성공담은 나에게 더 실감나게 와닿았다. 캐디 일을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골프 회원들을 카스트 신분제도처럼 분류한다.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은 희귀한 신인으로 뛰어난 골프 솜씨와 인품을 갖춘 것은 물론 팁도 두둑하게 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 신분인 사람은 골프 솜씨나 팁이나 그저 그렇다. 가장 밑바닥 신분은 골프 솜씨도 형편없고 인품도 천박하며 팁마저 인색한 사람이다. 내가 캐디를 맡은 사람은 대부분 골프 솜씨와 팁이 평균인 사람이었다. 골프 솜씨는 형편없지만 팁이 후하거나 골프 솜씨는 뛰어나지만 팁이 인색한 사람 중 선택할 기회가 오면 나는 팁이 후한 사람을 선택했다. 캐디를 하면서 결국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굳게 믿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보스턴 대학교를 다니던 중에도 캐디 일을 계속하면서 프란시스 킴의 캐디 장학금을 받아 학비 일부를 마련했다. 대학교에서 과학, 수학, 회계학 같은 일반 경영학 과목은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피해 다녔다. 대신 인문학 과목을 주로 수강했다. 역사, 심리학, 정치학을 배웠고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종교학,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통계학보다는 역사와 철학 공부가 나의 주식 투자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래서 만사를 철저하게 계량화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일이다. 만일 종목 선택이 계량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액을 벌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계량화가 통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의 수학만으로도 충분하다. 크라이슬러의 보유 현금이 10억 달러이고 장기 부채가 5억 달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정도이다. 논리학은 월스트리트의 비논리성을 깨닫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나의 종목 선정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말의 이빨이 몇 개인지를 두고 몇 날 며칠을 토론했다. 이들은 말의 이빨을 직접 세어보는 대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투자자 역시 둘러앉아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토론한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대신 재무 상태를 숙고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먼 옛날 사람들은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고 믿었다.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현재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를 늘 혼동한다. 예를 들면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느니 슈퍼볼에서 어느 팀이 이겼다느니 일본 사람들이 불행하다더니 추세선이 깨졌다느니 공화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다느니 주식을 과매도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나는 이러한 설명을 들을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된다. 내가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것은 1963년 대학 2학년 때였다. 당시 나는 플라잉 타이거 항공의 주식을 주당 7달러에 매수했다. 나는 캐디 일과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면서 통학했기 때문에 다른 경비를 줄일 수 있었다. 85달러짜리 차는 150달러짜리로 이미 교체한 상태였다. 그동안은 좋은 투자 정보를 알아도 돈이 없어서 써먹을 수 없었지만 마침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모인 것이다. 플라잉 타이거 항공은 내가 아무렇게나 고른 종목이 아니었다. 비록 가정은 틀렸지만 끈질기게 조사해서 고른 종목이었다. 수업 중에 읽은 한 논문에서 항공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과 플라잉 타이거 항공이 항공화물 회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내가 주식을 매수한 동기와는 다른 이유로 상승했다.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치르게 되자 플라잉 타이거 항공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군대와 군수품을 나르기 시작했고 이 일로 회사의 주가도 함께 뛰어올랐다.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플라잉 타이거 항공의 주가는 32.75달러까지 도달했다. 내 생애 첫 번째 오르타 종목이었다. 나는 이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대학원 학비로 썼다.
플라잉 타이거 항공에서 얻은 수익 덕분에 와튼 스쿨에 다닐 수 있었다. 첫 사랑이 장래의 연애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첫 종목이 장래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가 플라잉 타이거 항공을 선택한 것은 행운이었다. 이 첫 경험을 통해서 대박 종목이란 반드시 존재하며 시장에는 이와 같은 종목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네,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의 일부분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궁금하시다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은이,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